저희가 하기로 한 동작이 이제 좀 내용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었죠. 헷갈리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 지우고요. 시작을 했을 때 처음 할 일이 1번 전진. 그래서 여기다가 F7번 전진 1 전진 1 컨트롤 C 컨트롤 V 전진 했으니까 전진 센서 1 체크. 그 다음에 전진 2 F7번 전진 2 전진 2 했으니까 전진 센서 2 그 다음에 2번 후진 F7 후진 2 후진 시켰으니까 후진 센서 2 그 다음에 할 일이 1번 후진 후진 1 컨트롤 C 컨트롤 V 후진 센서 1 가면 F7번 재시작. 그러면 마찬가지로 전진 1과 상반된 신호는 후진 1이죠? 아니 후진 1이죠. 후진 1 맨 밑에 있는 거 후진 1. 그래서 전진 1은 후진 1로 잘라주면 되고요. 전진 2는 후진 2로 잘라주면 됩니다. 나머지 잘라주지 않은 것들은 마지막 신호인 재시작 신호를 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출력부는 항상 같습니다. 어차피 솔밸브가 토탈 3개, 전후진 1번에 전후진 하나 하고 이제 2번에 전진 하나. 그래서 전진 1 전진 솔밸브 1 후진 1 후진 솔밸브 1 그리고 전진 2 전진 솔밸브 2 이렇게 하면 되죠. 거의 이제 공식화가 돼가고 있죠. 바꿔놓을까요? 컴파일하고 라이팅 하면 돌려보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프로그램을 제가 전송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전송 추가. 네, 앞에 있는 프로그램 보내놨고요. 이제 실린더는 제거를 하겠습니다. 막 재밌을 때쯤 제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이제 장비로 돌릴 거예요. 요 동그란 부분에 공작물을 넣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금속 물체하고 비금속 공작물을 여기다 집어 넣게 되고요. 물론 여기에 커버가 씌워져 있죠.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 공작물을 집어 넣으면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는 S1 센서로 판단을 합니다. 이 S1 센서는 광화이버 센서라는 걸로 빛으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는 센서예요. 그래서 요 옆에 보시면은 검정색 선이 이렇게 나가 있는데 이게 광 케이블입니다. 요 옆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꽂혀져 있는 게 있어요. 보시면 있는데 요 밑부분 여기요. 찾으셨나요? 광 케이블 쭉 따라가 보시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광 센서의 앰프인데 빛이 케이블 하나로는 빛이 나가고요. 나머지 케이블로는 빛이 반사돼서 들어오는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물체에 반사돼서 들어오는 거를 광 케이블로 송신도 하고 수신도 해가지고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요 지금 모듈이 3개인데 두 번째 모듈은 여기 S2 센서인데 저희가 S2 센서는 안 쓸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모듈도 여기 스토퍼 센서라고 하는 거, 여기에 있는 광휘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도 지금은 안 쓸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저희가 쓰는 건 요거만 쓸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공급부에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장착해 놓은 센서입니다. 그래서 가공물을 집어 넣으면 여기는 가공 못하는 가상으로 가공을 하는 거예요. 진짜 가공을 하는 게 아니라 가상으로 드릴링 작업을 하는 거를 모형을 낸 거라서 여기 DC 모터가 하나 달려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모터를 공작물을 집어 넣고 모터를 돌린 다음에 모터가 회전을 하기 시작하면은 가공 실린더를 전진해서 가상으로 가공하는 모양 모션을 취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구멍을 뚫었으면은 다시 가공 실린더가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공급 실린더가 후진하게 됩니다. 공급 실린더가 후진되면은 이제 가공이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송출 실린더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송출 실린더를 이용해서 컨베이어 벨트에 공작물을 이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가 그때부터 이제 회전을 시작을 하면 공작물이 이동을 하면서, 여기 있는 공작물이 이동을 하면서 요 위에 있는 근접 센서인 용량형 센서와 고주파 센서를 이용해서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를 체크를 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쳐낼 거고요, 비금속 같은 경우는 끝으로 보낼 겁니다. 이러한 공정을 하는 게 앞에 있는 기계 장비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번 기초 과정까지 해서는 여기까지 교육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를 돌리려면 실린더가 4개가 있어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공급 실린더, 가공 실린더, 송출 실린더, 배출 실린더 해서 실린더 지금 여러분들이 2개까지는 다뤄봤잖아요. 4개를 다뤄야 되고요. 그리고 DC 모터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 모터 하나, 여기 있는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기 위한 DC 모터가 2개가 있어서 실린더 4개, 모터 2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제 한 번에 다 하시려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 D드라이브 폴더에다가 엑셀 파일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어보시면 어드레스 할당표가 나와요. 이렇게 연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프로젝트를 새로 만드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들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데다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저는 프로젝트를 레이블을 써서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에 PLC 파라미터에 메인 집어넣고요. 그리고 나머지 통신 설정은 돼 있을 거니까 상관없고요. 글로벌 레이블을 세팅을 할 건데 일일이 타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글로벌 레이블에다가 옆으로 오시면 맨 앞에 있는 탭입니다. 맨 앞에 있는 장비라고 되어 있는 탭에 클릭을 하시고, 옆에 쪽에 가시면 여기 베리어블 글로벌 PB1 여기서부터 쭉 드래그 하셔서 Y32번까지 다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여기다 컨트롤 V 하면 다 붙습니다. 맨 위에 PB1부터 적색 램프까지요. 원체를 다 드래그 하셔서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되셨나요? 안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거에다가 다 기존에 돼 있던 글로벌 다 지우시고요. 여기 지금 장비 탭에 보시면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오시면 제가 이렇게 기능사라고 해놔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그대로 다 드래그를 하시라고요. 여기까지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붙습니다. 안 되시면 제가 좀 이따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갖다 쓰셔도 돼요. 되셨나요? 이거 이제 여기 이름을 붙여놓은 걸 보면은 푸시 버튼 1, 2는 이제까지 해보셔서 아실 거고, S1 센서는 아까 우리 장비에서 이 S1 센서를 말하는 거고요. S3 고주파, S3 용량형은 S3 고주파는 이거고요. S3 용량, S4 용량형은 앞에 있는 센서입니다.
그리고 공급 전후라고 이름 붙여놓은 거는 실린더 위에 있는 오토 스위치입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연습하셨던 거 있잖아요. 공급 실린더 위에 있는 오토 스위치, 가공 실린더 위에 있는 오토 스위치, 송출 실린더 위에 있는 오토 스위치, 배출 실린더 위에 있는 오토 스위치, 이렇게 해서 8개의 접점을 실린더 위에 있는 오토 스위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배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출력 중입니다. 공급 실린더는 양솔입니다. 공급 전솔 후솔이 있는 거 보면 양솔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송출 실린더도 양솔입니다. 저희 구성이요, 하드웨어 구성이. 그리고 배출 실린더도 양솔입니다. 근데 가공 실린더는 편솔로 해놨어요. 그리고 가공 드릴, 여기 있는 가공 드릴이요, 여기 가공 드릴, 가공 모터, 가공 모터는 그 DC 모터이기 때문에 접점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벨트도 DC 모터이기 때문에 접점이 하나만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할당을 해 놓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어드레스 할당표를 보고 장비를 연결을 할 겁니다. 다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전까지는 여기 컴 단자를 뭐 플러스 쓰고 마이너스를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플러스를 쓸 거예요. 이유는 여기 있는 센서가 NPN 타입이어서 저 센서 때문에 여기를 플러스로 잡아줘야 돼요. 저 센서를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센서가 바뀌면 컴 단자의 특성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센서에 맞는 그 입력 모듈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저기 우리게 NPN이기 때문에 여기를 플러스 컴으로 달아야 돼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시간이 나면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플러스 컴을 잡아주시고요. 스위치는 계속 연결을 해보셨기 때문에 여기 S0가 어드레스 지금 할당이 TV1으로 돼 있을 거고요. X1은 TV2로 돼 있을 겁니다. 거기에 스위치의 컴 단자는 0V로 가면 되겠죠. 되셨나요? 계속 했던 겁니다, 이거.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고요. 계속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센서를 연결할 건데, S1 센서가 X8번에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어드레스 엑셀표, 할당 엑셀표를 보면요. 맞지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냥 플러스 옆에서 따올게요. 위에다 꽂으시면 돼요, 위에다가. 위에다 꽂으시고, 컴퓨터에다 연결하면 플러스가 연결이 된 거죠. 근데 S1 센서가 어디에 있냐면, 이쪽 오른쪽 가보시면 여기 S1 매거진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S1 매거진 찾으셨습니까? 네. S1 매거진에다 연결하시면 됩니다. 하고 X9이 S3 고주파고요. XA가 S4 용량입니다. 이쪽 방금 전에 스위치를 연결을 했을 때 스위치의 컴 단자도 마이너스로, 이 플러스에서 시작했으니까 마이너스로 왔잖아요. 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센서의 입력 쪽에 플러스 컴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쪽 출력 쪽도 마이너스 컴을 연결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나오는 쪽 센서의 마이너스 컴은 마이너스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마이너스, 되셨나요? 차례대로 연결해서 차례대로 S1 용량형, 그 다음 게 S3, S4 되었습니까? 혹시 안 되시면 전원은 지금 끈 다음에 연결하시고요. 안 되신 분은 저한테 일단 확인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엑셀표를 다시 보시면 공급 전진 리드 스위치가 X10죠? 맞나요? 네. 그래서 X10인데 여기 라인을 써야 되니까 여기도 지금 플러스를 먼저 줘야 되죠. 옆에서 꽂아서 컴3에다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기
X10에다 꽂은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공급 전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이게 공급 실린더에 리드 스위치 선이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저희 실린더만 개별적으로 접통시켜봤잖아요. 네. 실린더 돌리려고 리드 스위치 연결을 접점을 꽂았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 실린더에 리드 스위치가 여기에 선이 나와 있다고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X10가 공급 전진, X11이 공급 후진, 순서대로입니다. X12가 가공 전진, X13이 가공 후진. 차례대로입니다. 차례대로. X25가 송출 전진. 다 실린더에 리드 스위치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린더 4개에 대한 리드 스위치를 연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X15가 배출 전진, X16이 배출 후진, 배출 전진. 말을 제가 잘못했네요. 하고 X17이 배출 후진. 이게 총 8개가 연결이 됩니다. 하나, 둘, 셋, 4개. 순서대로 총 8개의 오토 스위치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쭉 꽂으시면 돼요. 실린더 4개에 대한 오토 스위치 연결을 끝내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센스 입력 쪽은 다 끝났고요. 이제 출력 쪽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출력 쪽은 컴단자를 플러스로 쓰든 마이너스로 쓰든 상관은 없는데 솔밸브 램프 켜지는 거하고 여기 있는 LED 때문에 다 플러스를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에서 컴 1에다 연결하시고요. 플러스에서 출력 쪽 컴 1이요. Y20번이 엑셀표 어드레스 할당표를 보시면 Y20번을 공급 전진에다 연결해놨습니다. 이것도 순서대로입니다. Y21번이 공급 후진에 와 있고요. Y22번은 송출 전진에 와 있습니다. Y23번은 송출 후진에 와 있고요. Y24번은 배출 전진에 와 있습니다. 25번은 배출 후진에 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 좀 달라집니다. 26번은 가공 하강, 밑에 있는 가공 하강에 되어 있습니다. 가공 하강. 그리고 27번이 가공 드릴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가공 드릴. 중간에 가공 드릴. 하고 28번이 컨베이어인데 28번을 쓰려면 컴단자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연결하시고 이거 옆에다가 컴2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번을 CONCW, 그러니까 CONCW가 있고 CONCCW가 있는데 CONCW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솔 밸브, 여기가 전부 다 솔레노이드 밸브인데 노란색이 전부 다 솔레노이드 밸브예요. 근데 지금 이게 플러스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이걸 플러스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컴단자는 마이너스로 오면 되겠습니다. 컴단자는 마이너스로. 자, 여기까지 연결 안 되신 분들은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방금 전에 실린더 돌린 거하고 똑같은 건데요. 지금 우리 장비는 뭐 스위치 연결은 아실 거고 램프 연결도 해봤던 걸 알 건데
여기에 이거는 그냥 이걸 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플러스 24V 그라운드 지금 연결을 안 해놨는데 이걸 플러스 24V 그라운드 전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그 가운데 거를 캡처를 못 떠서 그런 거니까 생각해 주시면 되고 X10 선이 지금 공급 전진에 들어가 있죠. 네, 근데 이 내부적으로 이 점선은 내부에 구성되어 있는 선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공급 전진하고 컴단자 사이에 리드 스위치가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오토 스위치. 방금 전에 여러분들 오토 스위치에서 실린더 돌려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 구성되어 있으면 실린더가 후진 방향이 틀렸네요. 방향 이게 전진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실린더가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실린더가 전진하면 여기 있는 리드 스위치가 작동이 돼서 전기가 쭉 이렇게 통하는 거라고요. 한 바퀴를.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되시나요? 아니 여기 있는 이게 실린더가 만약에 전진을 하게 되면 핑크 이 실린더가 만약에 지금 상태 후진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접점이 동작할 거 아니에요. 요 접점이 붙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었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이 연결을 어떻게 했냐면 X11에서 공급 후진에 연결했잖아요. 그러면 이 공급 후진과 여기 X11하고 컴 사이에는 여기에 내부 포토커플러가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를 연결했으니까 전기가 플러스 들어가서 안에 있는 LED를 거쳐서 포토커플러를 거쳐서 X11을 거쳐서 공급 후진이 만약에 눌려져 있으면 전기가 쭉 들어가니까 얘는 마이너스로 와야 되겠죠. 그래야 전기가 흘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좀 아까 리드 스위치 연결해서 사용해 보셨잖아요. 실린더만 이렇게 이제 밑에 안에 연결이 돼 있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럼 실린더가 만약에 전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진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리드 스위치가 작동을 해서 전진하게 되면 여기 있는 리드 스위치가 작동이 되니까 컴과 X1 사이에 있는 LED가 작동이 돼가지고 PLC가 이 실린더가 전진이 안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공급, 가공, 송출, 배출이 전부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총 8개가. 실린더 4개를 다 지금 연결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출력부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여기 노란색 공급 전진과 이 컴 사이에 솔밸브가 있는 거예요. 공급 전진 솔, 공급 후진 솔. 이렇게 이제 총 몇 개가 있냐면 공급 전후진 2개, 송출 전후진 4개, 배출 전후진 6개, 그리고 가공 하강, 이건 편솔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모터는 여기 보면 가공 드릴이 있는데 가공 드릴하고 컴 사이에 모터, DC 모터선 2가닥이 있는 거예요. 선 한 가닥은 가공 드릴에 와 있는 거고 나머지 선 한 가닥은 컴 단자에 와 있는 겁니다. 컨베이어 벨트도 마찬가지로 컨베이어 벨트에 연결되어 있는 DC 모터의 선 한 가닥은 컨베이어 COW에 와 있는 거고 나머지 선 한 가닥은 컴 단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베이어를 예로 들면 컴2에다 플러스 꽂으셨죠? 그잖아요. 컴2에 플러스 꽂고 Y28선을 컨베이어에 연결했죠. 그러니까 전기가 일리 흘러 들어와서 안에 여기 프로그램상에서 Y28을 동작시키면 전기가 쭉 흘러 들어와서 일리 들어가겠죠. 그럼 요거와 컴 단자 사이에는 DC 모터가 있으니까 DC 모터가 구동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여기에 지금 연결을 안 했어요. 저희가 여기 24V 그라운드 연결 안 했는데 요거는 이제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뭐 때문에 얘가 있냐면 그 여러분들 장비에 요 용량형 센서, 고주파 센서 및 여기는 S1 센서는 이선식 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까지 썼던 실린더 위에 올려져 있는 저기 오토 스위치 있잖아요. 얘는 이선식 센서에서 별도로 전원을 따로 공급해주지 않아도 되는 건데 여기는 S3, S4 그리고 S1 센서는 3선식 센서라고 해가지고 전원을 내부에다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안에서 센싱 값을 증폭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안에 모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원 자체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24V하고 그라운드에 전원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플러스 24V에서 그라운드 넣어주시면 되고요. 24V 넣어주시면 되고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전원을 키면 여기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입사볼트는 입사볼트에 연결하시면 되고 그라운드는 그라운드에 연결하시면 돼요. 저희 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진도가 생각보다 좀 늦어서 조금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못 배우고 가셔서. 그래서 이렇게 전원이 다 들어가면은 여기 있는 광 센서 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체크를 해보면 여기는 광 앰프가 작동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아래 있는 광 앰프가 감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전원을 공급을 안 해주면 작동을 안 합니다. 되셨죠? 이제 여기는 손 넣으시면 안 돼요. 이제 프로그램 집어 넣은 상태에서 잘못하면은 실린더 전자는 손가락 부러져요. 여기는 손가락 절대 넣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센서가 용량형 센서인데, 용량형 센서는 사람 손, 고무, 종이, 흙, 철 다 감지합니다. 손가락 갖다 대시면 감지하는 게 보입니다. 금속, 비금속 다 함지를 하는 센서예요. 되셨죠? 옆에 있는 거는 금속만 감지합니다. 사람 손은 안 되고요. 금속 공작물을 갖다가 이렇게 밑에다 놓으시면은 센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센싱 안 되시는 분?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에어호스를 빼가지고 장비 에어호스가 막 빠져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어호스를 다 연결을 하십시오. 체결. 에어호스 다 체결하시고 공기는 넣지 마세요. 공기는 넣지 마시고 에어호스만 연결하세요. 다른 실린더는 좀 하기 어려우니까요. 여기 있는 배출 실린더를 전후진을 해보면 저희가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 입력 모듈을 보시면 리드 스위치가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돼요. 여기에 위쪽을 보시면 물론 이제 각각 나머지 실린더들도 이렇게 손으로 움직여 보면 위쪽에 신호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이 됩니다. 저희 아까 실린더를 다 해봤잖아요. 실린더 지금 4개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공기를 공급하면 실린더가 전부 다 지금 후진되어 있겠죠. 그럼 리드 스위치 4개는 들어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X10부터 X10, 12, 14, 16번이 1457이네요. 1457이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후진이 들어와 있어야 되니까. 전진이 안 되어 있다면 여기에 1457이 실린더 오토 스위치가 이게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요.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물리적으로.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S1 센서는 X8번에 어드레스 할당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센싱을 해보면 여기 X8번이 신호가 들어옵니다. 위쪽에. 마찬가지로 여기 용량형 센서, 고주파 센서도 각각 동작을 시켜보면 9번하고 A의 신호가 들어옵니다. 9번하고 A의 신호가 들어와요. 여기다 이렇게 금속 공작물 가운데다 갖다 놓으면 신호가 2개 다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연결이 다 된 거고 기계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신호들이 들어오면. 이건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물리적으로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확인되었습니까? 저는 이제 여기 커버 씌워주세요. 보호 차원에서 커버 씌워주세요. 그리고 에어도 공급해주세요. 에어도 공급해줘야 됩니다. 저희 장비의 그 매니폴더 블럭, 솔레노이드 밸브는 이 뒤쪽에 있습니다. 이 뒤쪽 뭉치가 솔레노이드 밸브 블럭이에요. 거기 수동 밸브 아까 둘 다 껴주셨잖아요. 거기 다 있으니까 안 해보셔도 거기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베이어가요 이쪽으로 돌죠. CON CW. 그러니까 CW는 클럭와이즈 시계 방향을 말하는 거고 CCW는 카운트 클럭와이즈 시계 반시계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CW에다 꽂으시면 됩니다. CON 컨베이어, CW 시계 방향, 클럭와이즈. 되셨나요?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쓰는 삼선식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쓰는 삼선식 센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게 삼선식 센서가 S1 센서하고 뭐 용량형 센서, 고주파 센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이 용량형 센서 포토 사진인데 요게 센서예요. 왼쪽 그림이 센서고 오른쪽은 PLC인데 저희가 PLC 컴단에다가 플러스를 연결을 하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네, 그런 이유가 이 센서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 센서 안에 NPN 트랜지스터라는 전자 소자가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NPN 트랜지스터는 이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센싱이 되면 근접 센서 지금 주회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근접 센서 주회로 쪽에서 센싱이 되면 전기 신호가 이 TR의 베이스단으로 전기 신호가 들어와서 이 TR이 턴온이 됩니다. 이게 전자 스위치예요. 전자 스위치. 쉽게 얘기하면 전자 스위치여서 흑색에서 청색으로 전기를 흐르게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센싱이 되면 여기 있는 TR이 턴온이 돼서 전류가 흑색에서 청색으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전류가 흐를 때 이 갈색하고 청색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전원을 먼저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가 동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로 연결을 해줬잖아요. 얘 때문에, 이 센서 때문에 연결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저희가 연결한 거는 실질적으로 연결한 거는 X 8번부터 얘기했는데 X8번, 9번, 그러니까 8번 선 또는 XA선이 여기는 흑색 선이에요. 이 센서에 삼선식 센서에서 삼선식 센서가 궁금하시면 여기 제가 하나 샘플로 갖다 놨어요. 갈색 선, 청색 선, 흑색 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흑색 선 하나가 여기 지금 TB1이라고 되어 있는 거 X9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전기가 이 TR 때문에 전기가 흘러가는 방향이 결정된다고. 얘 때문에, 이 TR 때문에. 그래서 컴단자가 플러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플러스로 와야 안에 있는 거 LED 돌리고 전기가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컴단자를 플러스를 연결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센서 때문에. 그래서 센서 타입에 따라서 입력 모듈을 맞추던 또는 입력 모듈의 타입에 따라서 센서를 맞추던 그거 맞추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짤 건데요. 일단은 프로그램 짜는 걸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 순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공정 순서는 PB1을 누르면 시작을 할 건데 공급 전진을 할 거고요. 공급 전진을 하면은 드릴을 돌릴 겁니다. 드릴이 돌린 다음에 가공 하강을 시킬 거고요. 가공 전진 다음에 가공 후진 시킬 겁니다. 머릿속에서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가공 후진 다음에는 드릴 오프를 시킬 겁니다. 그런 다음에 공급 실린더 후진 시킬 거고요. 그런 다음에 송출 실린더 컨베이어로 물건을 집어 넣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런 다음에 송출 실린더는 후진할 거고 컨베이어를 돌릴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컨베이어가 돌아가면 센서 위치에 물건이 오겠죠? 그래서 센서 감지를 해가지고 금속이냐 비금속이냐를 판별을 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금속 비금속 판별을 했으면 금속인 경우에는 배출 전진 배출 후진을 통해서 중간에 쳐낼 거고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쳐낼 거고, 비금속인 경우에는 맨 끝에 저장, 그러니까 컨베이어 끝단으로 저장을 시킬 겁니다. 이러한 공정으로 프로그램을 짤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짜냐면 PB1 누르면 시작을 할 거예요. 어드레스가 안 보이니까 저기 혹시 화장실 가실 거면 보고 가세요. 5분이면 짜니까요. 시작 정지는 똑같이 있습니다. PB2 시작을 하면 우리가 처음에 뭐 한다고 그랬죠? 공급 전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7번 공급 전진. 공급 전진했으니까 실린더가 전진했는지 체크해야 되죠. 근데 전진 센서, 그 센서가 공급 전이라고요.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진짜만 지우면 돼서. 이해되셨죠? 공급 전진한 다음에 드릴 돌리면 되죠? 그래서 F7번 드릴온. 방금 전에 짰던 거 그대로 나옵니다. 드릴온 한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드릴은 도는지 안 도는지 센서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체크할 게 없는 거예요. 체크하지 않고 그 다음 가공 전진이죠? 그래서 F7번 가공 전진. 가공 전진은 실린더니까 센서가 있습니다. 가공 전 센서. 가공 전진했으면 그 다음 공정이 가공 후진입니다. 그래서 F7번 가공 후진. 가공 후진했으면 후진 센서 체크하고요. 드릴 오프 시킬 겁니다. 드릴 오프 한 다음에 공급 후진하는 거죠. 공급 후진했으면 후진 센서 체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송출 전진합니다. 송출 전진을 했으면 전진 센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실린더 돌린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송출 후진합니다. 송출 후진했으면 후진 센서 체크하고요. 컨베이어를 돌릴 겁니다. 컨베이어가 돌아가면 그때부터 센서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센서의 배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용량형 센서가 있고요. 그러니까 S4 용량형 센서가 있고요. S3 고주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언제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냐면 PLC 입장에서는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가 돼야 되겠죠. 그죠?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센서는 고주파예요, 용량형이에요? 물건이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 거 용량형 센서죠. 그러니까 어쨌든 물건이 용량형 센서,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어쨌든 물품이 용량형 센서 근처에, 즉 용량형 센서에 신호가 들어왔을 때 판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S4 용량형 센서가 들어왔을 때인데 이걸 또 좀 나눠서 이렇게 따져보면 앞에 게 용량형이고요. 뒤에 게 고주파여서 금속을 탐지하는 센서입니다. 금속 센서. 근데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있다 치면은 물건이 공작물이 이쪽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공작물의 위치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바로 이제 센서에 딱 인접하는 그 라인에 올 수도 있고요. 용량형 센서에 그냥 이렇게 걸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마지막 경우에는 용량형 센서의 신호가 꺼지는 시점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S4 센서 신호가 들어오는 시점이 총 크게 보면은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눠줄 수가 있다고요. 그쵸? 이거 중요한 거예요. 프로그램 이전에 이제 기고부하고 잘 맞아야 돼서. 그러면 첫 번째가 1번, 가운데가 2번, 끝에가 3번이라고 했을 때 우리 기구적으로 어느 때 판정하는 게 제일 맞겠어요? 네? 그죠? 3번에 있을 때가 맞겠죠. 왜? 3번에 있으면은 기구물이, 이 공작물이 S3 고주파 센서 밑에 오는 게 명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는 S3, S4 용량형 센서로 체크를 하고 그 시점에 물리적으로 물건은 와 있을 테니 그때 신호가 안 들어오면 얘는 플라스틱이고 그 시점에 신호가 들어오면 얘는 금속이라는 게 명확해지죠. 이해되었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거냐면은 신호가 떨어지는 시점이죠. 그래서 하강 펄스를 쓸 겁니다. 이해되셨죠? 하강 펄스를 쓸 때 S3 신호가 들어오면 얘는 금속, S3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얘는 비금속.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Shift F8번이에요. 하강 펄스가. 그런 다음에 이때 S3가 들어오면 얘는 금속이기 때문에 셋 금속. 여기다 셋 신호를 쓰는 거는 자기 유지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하강 펄스는 1스캔 동안만 신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유지가 안 돼요. 그냥 코일로 쓰면. 그래서 셋 명령어를 쓰면 금속이 계속 1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들어온 물건이 금속이라는 걸 기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셋 명령어를 쓴 거예요.
근데 그때 신호가 S3 고주파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얘는 비금속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부터 공정이 나눠집니다. 판별을 했고요. 금속인 경우에는 즉 F5번 금속인 경우에는 저희 장비가 뭐 좀 어떻게 보면 잘못 만들어진 건데 요 판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여기 배출 실린더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1.2초가 걸려요. 그래서 요건 타이머로 할 겁니다. T 금속 지연 K12 타이머죠. 그래서 T 금속 지연 신호가 나오면 배출 전진을 할 거고요. 배출 전진을 했으면 전진 센서 체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출 후진을 하면 됩니다. 배출 후진했으면은 후진 센서 체크하면은 금속이 종료가 된 거죠. 그래서 금종이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금종. 금속 공정이 종료됐다는 뜻으로 금종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일단은 금속 공정부터 다 정리를 할게요. 배출 전진은 뭘로 잘라주면 돼요? 배출 후진. 실린더라, 이거 실린더잖아요. 이거 후진 신호는, 그러니까 전진 신호는 후진으로 잘라주면 된다고요. 배출 후진은 잘라줄 거 없죠? 그래서 얘는 금종으로 잘라주면 돼요. 이해되었습니까? 나머지도 공급 전진은 공급 후진으로 잘라주면 돼요. 여기 드릴5는 드릴 5% 잘라주면 돼요. 밑에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가공 전진은 가공 후진으로 잘라주면 되고요. 가공 후진 이런 건 잘라줄 게 없기 때문에 금종으로 잘라주면 됩니다. 드릴 오프도 금종, 공급 후진도 금종, 송출 전진은 송출 후진. 송출 후진은 없으니까 금종, 컨고정도 없으니까 금종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자교지된 거 다 끝났죠, 그죠? 근데 여기는 셋 신호가 살아있죠. 공정이 종료됐는데 셋 신호가 살아있기 때문에 금속이 끝났을 때 리셋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RST 금속. 그럼 공정이 끝나면은 판정됐던 게 리셋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물건이 들어오면 다시 판정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금속 공정이고, 비금속 공정은 그냥 컨베이어 끝으로 보내기로 했기 때문에 요 위치에서 컨베이어 끝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6.5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비금속이 판별이 되면 T 비금속 지연 신호로 6.5초를 세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T 비금속 지연. 그래서 B종, 비금속 종료라고 해서 B종이라고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비금속은 종료가 됐기 때문에 비금속을 리셋을 시켜줄 겁니다. 물론 비금속도 종료가 됐기 때문에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이 위에 있는 공정들은 다 똑같이 동작이 돼서 금종 대신에 여기도 비종으로 잘라줘야 돼요. 비금속이 공급이 됐다면 이것도 리셋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정이 끝났을 때. 이렇게 다 잘라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잘라주고 났더니 금종 비종이 2개씩이나 들어갔죠. 근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금종하고 비종하고 하나를 묶어가지고 종료라고 신호를 하나 만들어내면 굳이 여기를 이렇게 2개씩 잘릴 필요가 없는 거죠. 종료 신호 하나만 자르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아래서 5화로 묶었으니까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면 이제 공정 프로그램은 끝난 거고요. 출력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급 전진 신호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공급 전술에 연결하고요. 5분이 넘었네요. 공급 후진에 여기는 공급 후수를 연결하면 되고요. 양솔이 3개입니다. 공급 신호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송출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출 전후진, 그리고 배출
배출, 전후진이 있고요. 가공은 현솔입니다. 가공, 전진. 요거는 가공, 전솔, 현솔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안 한 게 모터가 두 개 있습니다. 드릴온이 있고요. 컨구동이 있습니다. 드릴온은 가공 드릴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컨베이어는 CON, CW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면 이제 공정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건이 있을 때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건이 있을 때 시작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S1 센서를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물건이 있을 때 시작을 할 수 있게끔. 또한 시작한 이후에도 물건이 없으면 공급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작한 이후에도 S1 센서를 한 번 더 넣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를 나갔는데 두 번째는 이 S1 센서가 없으면 무조건 공급이 나가거든요. 없어도. 그래서 여기다가 S1 센서를 한 번 더 달아줄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라이팅을 하면 금속은 쳐내고요. 비금속은 끝에 저장을 합니다. 다 이게 모터 돌고 있는데 잘 안 보여서 그래요. 다 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정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안 나가죠? 근데 지금 문제는 얘가 시작 신호가 살아있어요. 시작 신호가 살아있어서 물건을 집어넣으면 또 바로 공급을 합니다. 이게 좀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물건이 없으면 자동으로 이걸 끊어주는 코드를 하나 더 넣을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10분 쉬셨다가 요거 한번 뭐 보고 짜셔도 되고 그냥 어떤 개념은 다 이해를 하셨으니까 시간을 좀 드릴게요. 일단 10분 정도 쉬겠습니다.